저는 중학생 2학년 여자 사람입니다. 새학기가 되어서 제비뽑기로 교실 자리 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운 좋게 흔히 명당이라 불리는 창가 옆 뒷자리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저희 반 일진무리 애들 중에서 제일 성질 사나워서 목소리 큰 여자애가 있는데요. 그 애는 교탁에서 두 번째에 있는 앞자리가 나와서 자기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. 아, 뭐야? 앞자리 나왔잖아. 짜증나. 쌤, 저 자리 바꿀래요. 여튼 전 제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아싸 하고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. 그렇게 새 자리에서 짝꿍이랑도 친해지고 아무런 일 없이 순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얘들아, 오늘 비 와서 자유 시간이래. 야호! 체육 시간인데 밖에 비가 와서 교실에서 자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수업 중 치고 제 자리에 늦게 왔더니 일진애가 제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. 그 일진애는 자리 배치할 때 앞자리가 나와서 투덜투덜 화냈던 그 여자애였습니다. 알고 보니 제 자리 주변에 걔 친구들이랑 앉아서 놀려고 제 자리를 맘대로 빼앗아 앉은 거더라고요. 저는 허락 없이 제 자리에 앉은 것에 불쾌함을 느껴 그 일진 여자애한테 비키라고 말했습니다. 여기 내 자리니까 이제 나와줄래? 그랬더니 그 일진 여자애가 저를 만만하게 대하는 것처럼 장난 섞인 말투로 말하는 겁니다. 난 내 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 앉을게. 너가 내 자리에 앉아. 저는 순간 기분이 상해서 다시 말했어요. 뭐? 싫어. 여긴 내 자리인데 너 맘이 어딨어? 나 애들이랑 놀게. 여기 앉을게. 너가 저기 가서 앉아. 싫어. 싫다고. 여기 내 자리야. 빨리 나와.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말했는데 그 일진 여자애는 끝까지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한 번도 안 떼고 안 비켜주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저만 서 있으니 부담스러워서 일단 걔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. 찌질한 애가 나대기는. 걔가 비웃는 말을 뱉으니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.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일진 여자애는 저를 유난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.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자기 친구들끼리 뭐라고 욕하고요. 야, 쟤 자리 안 비켜주는 년이다. 피구할 때도 유난히 저만 공격해서 짜증나 죽겠어요. 야, 쟤부터 공격해. 이젠 다른 수업 시간에도 자리를 바꾸자면서 막무가내로 빼앗는데 화가 나 죽겠어요. 제 친구들은 얌전한 성격이라 그냥 들어주라는데 전 제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.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? 저희 엄마는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. 맛있는 집으로 소문나서 손님도 많았죠. 그런데 얼마 전 일진애가 제게 물었습니다. 야, 너 혹시 니니 떡볶이에서 일하냐? 그거 엄마 가게라 잠깐 도와드린 거야. 아, 진짜? 너네 집 가게였구나.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씩 웃고는 가버렸습니다. 불안한 마음에 하굣길에 가게를 들렸습니다. 그곳에 일진애들이 잔뜩 와 있었고 엄마는 열심히 만들어주셨죠. 와, 떡볶이 진짜 맛있다. 아주머니, 와, 진짜 맛있게 잘하시네요. 아유, 얘들아, 우리 땡순이 잘 부탁할게. 네. 엄청난 양을 먹고 자리도 지저분하게 하고 가버렸죠. 그날 이후 일진은 매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. 땡순아, 나 저녁 못 먹어서 그러는데 먹고 가도 돼? 야, 나 떡볶이 2인분만 포장해 간다. 돈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먹어대고 심지어 친구 목까지 포장해 갔습니다. 몇 주 동안 계속 그러자 걱정이 되었습니다. 저기, 우리 가게에서 이제 돈 내고 먹으면 안 돼? 에? 난 내려 했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겠다 하시던데? 그래도 꼭 좀 내줘. 엄마가 그런 말 잘 못해서. 일진은 알겠다 하고 휙 가버렸죠.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땡순아,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. 이제 공짜로 주긴 힘들겠는데. 다음날 학교에 가서 따졌습니다. 야, 넌 양심도 없냐?
오늘부터 돈 안 낼 거면 오지 마! 아, 뭐래. 많이도 안 먹었거든? 요새 쩌네. 안 가고 말지. 하지만 일진은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공짜로 먹어댔죠. CCTV에 담긴 그 모습들을 전부 찍어서 단톡방, 페북, 선생님께 알렸습니다. 일이 커지자 일진 부모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얘가 먹은 건 저희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일진은 혼났는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왔더라고요. 가게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더 잘 되고 있답니다. 꾸니? 저는 수업 시간에 공부보다 친구들이랑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와 친구들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제일 악명 높은 악동반으로 불립니다.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지셔서 대신 임시교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. 임시교사 선생님은 남자가 봐도 무척 잘생기고 멀끔하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혀가 매우 짧으셨습니다. 얘들아 안녕. 오늘부터 너희 반 임시교사가 된 선생님이야. 날 부탁해. 선생님의 자기소개 한마디로 저희 반은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급정적이었습니다. 그래도 임시교사쌤은 밝고 자상한 성격 덕에 다른 평범한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이랑 잘 어울리셨습니다. 쌤이다!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얘들아 안녕. 교훈아 팀이야. 어느 날은 임시교사쌤의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의 발음이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. 그래서 전 친구들과 선생님 발음을 흉내내며 장난을 쳤습니다. 자 여기는 이 숫자를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빼빼빼빼빼빼빼 여기 때 이 두 달을 더했다. 아 똑같아. 겁나 웃겨. 에베베베베베. 야너 재능 있는데? 제가 선생님의 말투를 과장해서 따라하니 반 아이들은 모두 폭소하며 웃었습니다. 애들이 재밌어하니까 저는 신나서 한술 더 뜨며 장난을 쳤습니다. 에부바부비 삐뽀바비빔. 이렇게 말하는데 학생들이 뭘 알아듣지? 수학 시험지 답안도 에베베비라 뜨면 맨땜이겠네. 그러자 언제나 밝게 웃던 임시교사쌤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왠지 모를 민망함에 모르는 척했습니다. 야, 선생님께 그게 무슨 말이냐? 맞아, 너 너무 심했다. 그날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지 않으셨고 그냥 조용히 수업을 진행하고 넘어갔습니다. 그 이후부터 반 아이들은 눈치를 보는지 임시교사쌤 수업 시간에만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쥐죽은 듯 조용히 수업을 듣기만 했습니다. 이 정적 때문에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어 선생님께 장난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사과를 전하지 못한 채 선생님은 떠나셨습니다. 요즘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 계속 무겁게 갖고 있던 작년의 일이 떠올라 신경 쓰입니다.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.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짝꿍이 운동부 남자아이였습니다. 그래서 제 짝꿍은 점심시간부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들었습니다. 어느 날 짝꿍이 야자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는 겁니다. 사실 전 제 짝꿍이 무서웠습니다. 왜냐하면 운동부라 그런지 덩치도 엄청 크고 피부도 까매서 제가 느끼는 인상이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건네준 우유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먹어. 딱 이 두 마디에 저는 쫄아서 반강제로 우유를 원샷했습니다.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우유를 강제로 마시는 일이 1학년 끝날 때까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. 그 일이 반복되니 저는 학교에서 우유녀로 유명해졌습니다. 드디어 2학년이 되어서 짝꿍이랑 다른 반이 되니 휴, 이제 다른 반이니까 그 우유 안 마셔도 되겠지?
하고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. 그 짝꿍이 우리 반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우유를 매일 주는 것이었습니다. 먹어. 그러다가 아빠가 해외 지사로 발령나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는데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 짝꿍이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. 뭐지? 하고 쪽지를 펼쳐서 읽어봤는데 쪽지 내용이 우유를 데우는 법이었습니다. 아니 얘는 무슨 우유의 원수졌나?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지다. 너는 우연히 그 짝꿍을 만났습니다. 진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인상 무섭던 짝꿍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해외에서 동창을 만나니 엄청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그날 짝꿍남이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 짝꿍이 또 따뜻한 우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. 먹어. 우유를 보니까 내심 고딩 때 추억에 반갑기도 해서 웃으며 우유를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아, 또 이거. 야, 고딩 때부터 궁금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우유 주는 거냐? 너 불면증 있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말이야. 우리가 처음 만난 고등학교 때인데 입학하면 처음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곤 하잖아.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소개서 쓸 때 옆에서 너가 거기에 불면증이 있다고 쓰는 걸 봤어. 아, 맞아. 고딩 때 불면증이 있었지. 그러고 보니 그 뒤로 나아졌었는데. 근데 너 요즘은 잘 자? 그때 외국으로 전학 가버려서 또 못 잘까봐 걱정했는데. 그때 짝꿍남이 그동안 제 불면증을 신경 쓰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우유를 건네준 거라고 이해되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왠지 모를 감동을 받으면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. 뭐야, 그래서 나에게 따뜻한 우유를 준 거야? 게다가 그렇게 큰 덩치로 무심한 듯 진지하게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며 설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이 짝남이랑 4월에 결혼한답니다. 축하해주세요.